자,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붕어형의 썰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일하시느라, 밖에서 고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음, 다들 주말이란다. 지금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그래도 날이 좀 많이 풀렸습니다. 저번 주에 비하면 날이 엄청 따뜻합니다. 음, 저번 주는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네, 저번 주는 도저히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날씨가 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출을 한다거나 좀 외부 활동을 하시는데 좀 다른 때보다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강생님 저 제목 보고 뜨끔하셨구나. 노로로님 어서오세요. 저 제목 보고 뜨끔하셨군요. 저 제목 보고 뜨끔하신 것 같은데 아마 본인이 들으시면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2병의 말 들어봤죠? 중2병. 중2병 들어봤죠? 쉽게 말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약간 또라이 짓 하는, 예, 중학교 2학년식의 방학하고 또라이 짓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중2병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중2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2병도 있습니다. 사실 중2병보다 더 무서운 게 대2병입니다. 특히 많은 현재 대학생들은 대2병을 상당히 많이 앓고 있습니다. 수강생님도 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수강생님이 주는 사연의 상당수는 대2병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강생님만의 비단 수강생님만의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지칭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지금 수능 치고 대학에 들어가는 예비 신입생들, 저는 대입병 무조건 앓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반절 이상은 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입병은 뭐 다른 게 아니라 대학교 2학년 시기쯤 갈피를 못 잡고, 네, 방황하는 행동을 가지고 대입병이라 불러요. 남녀 공통이에요. 남녀 공통이에요. 물론 이 대입병을 잘 극복하고 나름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를 무슨 뭐 놀러 가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대충 가려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대충 갈 것 같은 수능을 왜 봅니까? 그냥 수십으로 가면 되지. 그냥 미달되는데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대학교를 한번 문턱을 밟기 위해서 그동안 12년 동안 얼마나 피터지게 공부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대학교 문턱을 밟고 이 교문을 딱 들어왔는데, 캠퍼스를 딱 들어왔는데 앞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난관들이 산재돼 있죠. 그래서 대학교 가서 잘하자, 열심히 하자고 해놨는데 막상 가면 오히려 열심히 하지 못하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강생이 어제 그 술 먹는 패밀리 중에 그 사람들도 내가 봤을 때는 이 대입병 중에 하나야. 대입병을 현재 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입병을 앓고 있으니까 새벽에 그렇게 정착 못하고 막 불러가지고 노래 부르고 노래하고 술 먹고 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럼 왜 대학생들이 대입병에 걸리는 걸까? 물론 정말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안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왜 걸리는 걸까요? 수강생님 이게 왜 걸리는 건다고 생각하세요? 왜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뭐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아까 저 플로우님 말씀하신 거. 대이 시기가 대학교 2학년 시기가
일단 보통 이걸 남자 기준으로 얘기해. 남자 기준. 자, 남자 기준 대학교 2학년 시기가 보통 군대에 갔다 와서 군대 전역하고 복학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왜 대입병 걸리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학교로 한다.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웬만큼 똑똑한 사람들도 돌벌이를 만들어보니 굉장히 과학 같고 굉장히 노슬모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웬만큼 똑똑하던 사람들 군대에서 이 삽질하고 각개전도 진지구축하고 수경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뭘 배웠지? 뭘 배웠지? 내가 어느 대학 다녔지? 내 전공이 뭐였지라고 헷갈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역할 때 지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가가지고 과연 수업 따라갈 수 있을까? 머리가 돌머리가 되었는데. 전역 말년 병장 되면 이 고민을 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보통 대학교 이제 1학년, 1학기나 2학기 이렇게 이제 휴학 겨뤄놓고 이제 오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텀이 있는데 그 텀에서 다시 복학을 하면 사실 이게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좀 공백이 길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같이 수업 들었던 여학생은 이미 졸업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2학년 때. 입장이 다른 거죠.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 생활하면서 내 대학 전공과 전혀 상관도 없는 이 삽질, 뭐 훈련, 그리고 뭐 군대 뭐 선임의 갈굼이나 뭐 혹한기 이런 것들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머리가 어떻게 돼요? 다 까먹는 거죠, 다. 군대에서 그간 배운 걸 다 그러니까 그간 배워놨던 거를 지식 강문을 어떻게 됩니까? 네, 포맷을 시켜 넣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상당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복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합니다.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군생활 뭐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보통 1년 6개월밖에 안 돼도 보통 2년 뒤에 복학하는 거니까 2년의 이 공백은 실로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남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붕어님 뵙습니다. 서지혜님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서지혜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지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 서지혜란 닉네임 가지신 분 여자분 아니에요. 남자분이에요. 남자분. 네,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인데 연예인 서지혜 씨를 좋아해가지고 서지혜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나 여자 시청자일 수도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입병 걸립니다. 이게 많은 남학생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대학 전공과 상관없이 전공과 적성과 무관하게 오로지 대학교 간판만 보고 들어온 학생들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진짜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문제입니다. 수강생님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문제지 않습니까? 나 아직도 지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수강생님? 길 가다 보면 고등학교 있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합격자 있잖아요. 합격자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대학교 이름만 걸어놓고 전공은 안 걸어놔요. 뭐 전공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아직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학교라는 곳이 학교라는 곳이 전공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 자기네들이 신경 안 썼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신경 안 써도 된다 생각하는 거? 전공 적성 무지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중요하지 않나요?
전공 적성이라는 거 무지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대학교 간판보다 전공이 더 우선시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뭐 스카이 문과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데 오히려 그 공대 이과나 공대 쪽은 그래도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 방송에서 아시겠지? 수도권에 이제 문과 나오신 분들 힘들다고 저한테 하소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럼 근데 그분들이 과연 문과를 가고 싶어서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든 생각인데 그냥 수능 성적 해가지고 입결 낮은데 넣다 보니까 어떻게 걸려가지고 대학을 다닌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했고 졸업했지만 졸업해서 안 된 거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2학년 때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냥 성적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 내가 원래 좋아하지도 않는 과목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야. 좋아하지도 않는 과목, 관심도 없는 과목을 대학교 왔다고 갑자기 한다고 해서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여러분. 이 억지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특히 대학 전공 오히려 억지로 하면 더 안 돼. 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수강생님 억지로 하니까 됩니까? 억지로 하니까. 이게 수능 뭐 중고등학교는 억지로 하면 돼요. 억지로 하면 돼. 대학 전공은 이 수능 공부랑 좀 다른 게 워낙에 광범위하고 전공과 적성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 재능적인 부분, 재능과 적성적인 부분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애초에 재능과 적성이 없는 사람이 그냥 참고 한다고 해서 하는 이게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 선후배들이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대학교 간판보다 전공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대학교 지금 수능 봐가지고 들어간 친구들이 점수 맞춰가지고 대학을 가고 있어요. 이 말이나 되냐 말이죠.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기들 6년, 7년 후에 졸업하고 나서 학사모 쓰고 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면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일이 내한테 펼쳐져가지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을지 모른다는 거지. 이게 2번이 크죠. 이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중고등학교 때와 달리 대학교 수업은 누가 알려주는 이도 없고, 학원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혼자서 발품 받아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많이 힘들어요. 수강생님이 이게 많이 힘들 거야. 왜냐? 그동안 수강생님은 어떻게 보면 사교육의 힘을 많이 빌렸잖아요. 물론 님 본인이 열심히 한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학교를 다니면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 케어해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단 나랑 같이 학업을 하는 그 교우들도 있고, 교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요. 아프면 양호 선생님도 있어요. 그리고 밥 줍니다. 맞죠? 밥 무상으로 급식 주죠. 아침, 점심, 저녁 다 주죠. 삼시세끼. 아침, 점심이 아니라 점심, 저녁 주죠. 그리고 학원 가면 학원에서 알아서 다 찝어줍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라. 이거 공부해라. 해줍니다. 근데 수강생님 대학교 가봤잖아요.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일절 없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어떤 수업을 듣냐 하면 수강생님도 그렇겠지만 수동적인 수업을 들어요. 수동적인.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수업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업 방식에 12년 동안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키면 하고, 내주면 하고, 외워락하면 적고. 근데 대학교 공부는 어떻습니까? 능동적.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목마른 사람이 내 스스로 우물을 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파고들고 공부. 특히 공학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이영규 님이 그분도 얘기했지만 그분도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분도 그분 연구원은 이제 준비하시는 분인데 저번에 보셨죠, 수강생님? 그분도 오히려 공학은 혼자서 파는 걸 잘하는 사람이 유리한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공학이란 것 자체가 학원이 없잖아요. 공대 자체 학원이 없잖아요. 그런 난이도 높은데 학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혼자서 파야 돼요. 내 혼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렇게 진짜 이빨 꽉 깨물고 파야 되는데 애초에 수동적인 교육, 그러니까 그냥 뭐 강사, 뭐 학원 이런 수업에 그러니까 뭐 과제 내주면 쓰고 누가 안 해주면 안 하는 그런 수업에 이제 청춘을 바친 이 청년들이 학교 간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대학교 간다고 달라질까요? 안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바꿉니까? 12년 동안 그게 몸이 배웠는데, 12년이 아니지, 그냥 태어날 때부터 20년 동안 몸이 배웠는데, 갑자기 대학교 간다고 그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안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뭐 수업을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가가지고 필기를 못했어. 필기는 또 빌려달라고 빌려줘요? 고등학교 때 빌려주겠지만 대학교는 안 빌려줘. 안 빌려준다니까요. 그 사람 친해지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고등학교 때 다르게. 왜냐하면 대학교 아시겠지만 동갑도 있지만 나보다 연장자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보통 말 놓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니까. 뭐 정시로 20살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 21살도 있고 22살도 있고 뭐 만학도라 해가지고 30, 30살, 40살 돼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수강생 생각해 보세요. 그 안 빌려준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안 빌려주죠. 그 사람 피와 노력과 땀이 달린 건데 어떻게 빌려줍니까? 대학교도 엄연한 경쟁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중고 수업은 자 수동적인 교육이잖아요. 대학교 수업은 어떻습니까? 자 능동적인 교육이에요. 이것도 솔직히 능동적이라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찾아서 내가 스케줄 잡고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대학교 때 누가 잡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어. 오로지 내 혼자서 다 해야 돼. 나 다 케어해야 되고. 이거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대학교 가서 갑자기 한다고 하면 못해요. 못한다니까. 오히려 많았던 분들이 이런 걸 더 잘해. 나이 먹고 들어오신 분들이 오히려 이걸 더 잘해요. 많았던 분들이. 왜냐면 그분들은 사회생활, 이 냉혹한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뭐 두뇌 이전이 느릴 수도 있겠지만 더 악바리 같은 근성은 더 강해요.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입시 교육을 듣고 자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와가지고 방황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대학교 와가지고 방황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학원에서 쌤이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외우고, 어? 밥 공짜로 줘. 고등학교 때까지 급식 공짜잖아요, 무상. 밥 점심 저녁 공짜로 줘요. 그리고 급식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다 동갑이에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고민 같은 거 내가 유튜브 올라갑니다. 고민 같은 거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아프면 양호실 가가지고 약 바르면 되고요. 그리고 뭐 내가 진도 늦게 갔다. 그럼 노트북 연락하면 빌려줄 거예요. 친한 친구면. 음료수 하나 사주고 하면 빌려줄 거예요. 근데 대학교 가봐요. 밥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죠. 그리고 아프면 내가 스스로 병원 가야 되죠. 과제도 내가 해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찾아가지고 그리고 뭐
여러분 대학교 생활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뭐 대학 고등학교 수행평가처럼 대학교는 다른 게 뭐냐 레포트 같은 거 하더라도 뭐 왜 교수님 뭐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대학 공부도 내가 봤을 때는요 이 정보전이거든 정보전. 어떤 정보냐 그 교수님이 좋아할 만한 어떤 뭐 글씨 스타일이나 자료 스타일 그리고 뭐 폰트나 뭐 내용 같은 거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평소에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 수동적인 교육을 친구들 드는 사람들은 시키면 하는데 안 시키면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자기가 목마른 사람이 막 교수님하고 막 요즘 애들이 또 못하는 게 하나 있어. 교수님들하고 좀 약간은 좀 능글맞은 게 좀 필요하거든요. 물론 교수님들이 좀 나이가 드시고 좀 우리랑 세대도 안 맞고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약간의 좀 사회생활 이런 것도 좀 필요해. 이 대학교에서 교수님들하고 좀 인사도 좀 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뭐 드리고 하면서 좀 이렇게 내가 이 학교에 굉장히 열의가 있게 교수님 수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약간은 좀 느끼게끔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더 챙겨주는 사람이 더 가는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는 이런 게 없잖아. 그냥 싸가지 없게 불어도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 성적만 잘 나오면 당땡이잖아. 근데 대학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학교는 확실히 이게 차이가 있어요. 대학생활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특히 좋은 학교일수록 이렇게 더 차이가 커. 좋은 학교일수록.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수강생님 안 그렇습니까? 좋은 학교일수록 교수님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수님하고 더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식사도 많이 하고 숫자에도 많이 가지고 이런 애들이 성적이 더 좋아요. 뚜껑 열어보면 대체로 더 좋다니까요. 특히 이게 좋은 학교로 가면 더 심해져요. 좋은 학교로.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학교 성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기준으로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주관적인 기준으로 주잖아요. 주관적인 기준으로. 대학교에서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점수를 잘 주는 기준 자체가 어떻게 말하면 없어 이게.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뭐 중고등학교처럼 객관식에 몇 번은 몇 번, 몇 번은 몇 번 이렇게 답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특히 이게 교양 과목이나 예체능이나 이런 쪽 빠지면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진다니까. 근데 이제 많은 지금 이제 이 대학생들한테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단 한 번도. 2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잖아요.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아는데 누구 하나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터득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누가 뭐 강의로 뭐 6개월 단위 패키지로 강의 끊어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하면 하겠는데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수동적인 교육이 익숙하다 보니까 무슨 강의로 학원 가가지고 강의로 뭐 가르쳐 달라고 하면 하겠는데 내 스스로 알아. 내 스스로 찾아서 해라. 못하는 거예요. 사교육의 단점이 이런 거야 이게. 사교육의 단점이. 사교육과 주의식 교육의 단점이 이 극단적인 단점이 대학교 수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대입병이 나오게 어떻게 보면 최적의 조건이다. 최고의 조건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입병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걸리는 게. 걸려야죠.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이게 대입병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식에 왜 또 잘 걸리냐 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 듣고 계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또 어떠냐 하면 대학교 2학년 때 수업의 난이도가 대체로 그래요. 수업의 난이도와 이 지적 레벨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쪽이 특히 이런 경향이 심해지냐? 공과대학에서 더 심해져요. 네, 더 심해집니다. 공대일수록. 그러니까 1학년 때 허술하게 한 사람들 2학년 때 개 털리게 됩니다. 개 털리게 돼요.
저 대학교 생활 해봤잖아. 물론 내가 전문대긴 하지만 뭐 예체능이나 뭐 다른 수업은 그렇지 뭐 특히 공과계 이과는요 1학년 거를 제대로 못하면 2학년 때 제대로 피를 타타타타 받는단 말이야. 지금 저 누구야 수강생님 지금 듣고 지금 4번 얘기 들으면 아 이게 내 얘긴데 아 이거 내 얘긴데 할 거예요. 보통 1학년 때는 약간 솔직히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1학년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빡빡하진 않습니다. 빡빡하진 않아요. 근데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학교 이제 캠퍼스 이제 레벨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간단 말이야. 이때부터 레벨이 갑자기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2학년, 3학년 때 레벨이 2학년 때 레벨이 쭉 올라가서 3학년 때 절정에 가르죠. 4학년 때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 이렇게 되잖아요. 특히 공대는 2학년 때 진짜 갑자기 배워야 되는 양이 산더미처럼 늘어나잖아요. 1학년 때도 제대로 못했는데 2학년 때 간다. 주저앉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은 대학교 2학년생들이 이게 그러니까 1학년 때 제대로 한 사람들도 힘들지만 제대로 못하고 좀 수업량을 못 따라고 기초 지식을 좀 제대로 마스터하지 못한 사람들 2학년 때 어떻게 됩니까? 네, 피를 제대로 본다. 엄청나게 제대로 본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대 수업은 아시겠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어떻게 됩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내가 좀 허접하게, 내가 좀 허술하게 딱 하면 이제 그 피해를 제대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뭐 공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대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대학교도. 그래서 대입병이 걸리기 가장 좋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특히 요즘 이제 대학교 들어온 친구들은 대입병이 내가 봤을 땐 상당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요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많은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많은 이제 예비 대학생들, 이제 신입, 이제 고3 아직, 이제 졸업했겠네. 예, 졸업했는데, 지금 많은 대학생들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예쁘게 꾸미고 이제 좀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이제 밤새도록 술도 마시고 이제 놀러 다니고 이 생각하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 가보면 알거든, 현실을. 예. 지금은 아시겠지만 대학교 때 놀아버리면 복구가 안 돼. 복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 요즘에 좀 빡세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학년 때도 빡세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들 예전에 그, 그 대학교 시트콤 중에 그 논스톱이라는 그 시트콤이 있어요. 아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게 완전 대학교 라이프 캠퍼스 라이프를 굉장히 박살 내버렸잖아요.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예전에. 재밌긴 했지만 왜냐 대학생들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미팅하고 맨날 술 먹고 그 시트콤이 나왔던 모습이 다 그거였거든. 근데 현실의 대학생들이 그거 가지고 억울하다 얘기를 하는 거 억울하다고 미쳤다고. 무슨 대학생들 무슨 수업도 안 들어가고 맨날 카페테리아에 모여가지고 맨날 노닥거리고 뭐, 어?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특히 요즘에 대학교 들어간 친구는 라이프를 즐기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선배들이 취업 못해가 죽 쓰는 게 보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들어간 친구들도 압박을 받는 거야. 뭐냐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내 대학교 들어가는 선배들이 지금 취업 못하고 죽 쓰고 있고 공무원 시험 전전하고 있고 이걸 보이잖아 이게.
그리고 지금 고3, 지금 이제 고3이나 지금 대학교 들어간 친구들이 이제 예비 신입들이 그걸 모를까요, 과연? 많이 바뀌었죠, 많이. 나도 제대로 준비 못하면 나도 공무원 시험 가가지고 전공 상관없이 그냥 대학교 이제 등록금 다 날리고 그 공무원 시험 보러 고시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나도 그 짝 될까 봐.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겁나잖아요. 안 겁나요? 나도 나중에 취업 못 해가지고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뭐 일반 행정 공무원 시험 치려고 나도 무드 들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온 친구들은 이미 밖의 현실이 어떤 건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아예 모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요즘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뭐 요즘 대학생들 돈 없어가지고 뭐 하루에 한 끼 먹는다. 삼김밥으로 연명한다. 일자리 없어가지고 뭐 대출 많이 받는다. 대학생들 뭐 알바 2개 뛰어도 뭐 공무원 공부 해봤죠, 저. 그 학비 메꾸기 힘들다.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1인당 뭐 학자금 대출, 뭐 대출을 받은 돈이 한 3천만 원 된다. 이런 얘기를 저 친구들이 과연 모르고 있을까요, 신입생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대학교 들어간 친구들 중에서도, 대학교 들어갈 친구들 중에서도 집에 돈이 없는 애들도 많을 텐데. 등록금을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 내가 갚아야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물론 국가자격증 제도가 있지만 국가자격증 제도가 광범위하게 커버 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만 커버를 쳐주지 완전 뭐 대학교를 뭐 그냥 공짜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못 해주잖아요. 일부만 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국가장학금 제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예요.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좀 놀고 싶은데 막상 안 보면 못 노니까 너무 현실이 팍팍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학교 와가지고 현실이 너무 팍팍하니까 막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생활해보니까 돈 나가는 것도 많고 대학교 등록금 엄청 비싸고 그리고 취업 안 된다고 사람들 옆에서 막 한숨 쉬는 일도 많고 그리고 뭐 알바 같은 거 하려고 해도 뭐 자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고황 상태가 오는 거죠, 지금.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힘들다는 게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갈 친구들도 그거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가더라도 마냥 이렇게 마냥 환상을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겁을 좀 많이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입병에 걸리지 않나 많은 대학생들이 특히 요즘 현재 대학생들은 대입병을 많이 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음, 그래서 대입병이 걸리더라도 대입병이 걸리더라도 대학생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방황하더라도 할 건 해야 돼. 방황한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 놓고 수업 떼고 뭐 술 먹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고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할 건 해야 됩니다. 할 건 해야 돼. 특히 내가 많은 대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입병 걸려도 괜찮아. 괜찮은데 기본적인 건 할 건 해야 돼. 수업 듣고 시험 보고 공부는 해야 돼요. 방황은 할 수 있어. 방황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손 놓고 하면 안 돼요. 특히 요즘엔 제적이나 이런 거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예 학교를 안 다니는 게 낫습니다. 어, 뭐 학고 막 갈 바에는 방황하더라도 그래도 비싼 등록금 내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온 학교니만큼 할 만큼 해보라는 거죠.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대학 생활이라는 거 한 번 겪어보면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시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제대로 해가지고 어, 나는 열심히 하는 결과물을 남기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내가 대학교 그냥 성적 맞춰서 왔는데 열심히 안 할 것 같아 하면 차라리 자퇴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에 자퇴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퇴가 막 옛날에는 좀 안 좋게 보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또 다릅니다. 차라리 자퇴를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그냥 성적 맞춰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대학교 와가지고 나중에 돈 쓰고 시간 쓰는 것보다는 내가 나중에 뭐 이거 막 이거 대학교 나오고 나 정말 다른 거 할 게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쪽으로 매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좀 유익한 대학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